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부에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통 화장품 담당하시는 이제 오리나 연구위원님과 2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게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예전에는 좀 사람이 많이 했다면 네. 이제 점점 자동화? 네. 좀 로봇이 개입을 하는 분야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국내 업체, 그다음에 해외 업체에 따라서 이 진도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제 뭐 해외라면 이제 아마존이나 뭐 징동, 알리바바 네. 이런 데하고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개략적인 산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물류센터 안에서의 자동화는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글로벌 업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선반이 있으면 그 선반이 책꽂이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은 그 밑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동그란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선반을 통째로 이고 이제 막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이 선반들을 다 들고 네, 이동을 해요? 네, 다 그걸 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또 충전하러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로봇 청소기네요, 그냥. 거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뭐 제가 이 펜이랑 뭐 종이컵 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물류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펜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 픽업하고 그쵸. 또 이거 있는데 가서 픽업하고 또 순간 국물 있는데 가서 픽업하고 네. 예, 그런 걸 다 일일이 매뉴얼리 했다면 이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요. 이 주문이 요거랑 요거다. 그러면 요거 있는 선반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거 있는 선반 자동으로 이동해서 그거 담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진짜 재밌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발병을 하면서 예,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경험하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었고요. 왜냐면 당시에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안 됐어서 이거를 처음으로 해봤다 하고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점포들이 확산되기 이전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린 국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인터넷 쇼핑도 그렇고 배송도 그렇고 우리보다 좀 더 발달을 했어요. 재밌게도. 근데 그들은 지금 택배를 주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면 그 주문 내용에 맞춰서 한 10초 안에 박스 사이즈까지 계산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박스 사이즈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면 막 엄청 큰 거잖아요. 막 펜 네. 하나 샀는데 막 이따시만 하고 막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리바바는 다 구현된 상태고, 그리고 또 제 채널에서 되게 그러니까 제일 조회수 높은 게 쿠팡 플렉스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물류센터의 미래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은 네,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징동에 완전 자동화된 무인 물센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다 소팅도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 피킹도 자동으로 되고, 심지어 박스까지 로봇 팔이 접어가지고 택배를 싸서 예, 물센터에 출고가 되는 식으로 상차도 지금 다 자동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지만 그 배송 트럭을 나중에 이제 정말로 자율주행차가 다 보편화된다면은 아예 전 과정을 지금 라스트 마일까지 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글로벌 업체들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지금 자체 물류센터를 돌리고 있는, 왜냐면 다 직매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마트 쪽이 다 물류센터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적재가 되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거를 그냥 여사님들이 이런 작업대 앞에 서 계시고요. 제가 신라면 샀고 뭐 펜 샀고 국물 샀다 이러면은 신라면이 제 앞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신라면 몇 개 담아야 되는지 숫자가 뜨거든요. 그 숫자에 맞춰서 담고 그다음 버튼 누르면 또 다음 게 내려와가지고 펜 하나 내려오고
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되는 GTP라고 하는데요. Goods to Person. 그래서 물건이 사람 앞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들도 저희가 물류 컨설팅하는 업체들 방문을 해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로봇 청소기 같은 친구들을 AGV라고 하거든요. 네.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이클, 자동으로 다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뒷단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자동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 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물류 자동화 업체인 다이후쿠 거를 쓰고 있고요. 설비를.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보통 자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사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SI 업체들, 네. 뭐 롯데 정보통신이나 신세계 INC나 이런 그룹사의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거는 네. 직접 가보셨기 때문이죠. 네, 제가 네. 또 물류센터 보는 게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게 취미여서 네. 제가 약간 물류센터 덕후여가지고 네, 좋아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항상 직접 가보세요. 네. 예, 오리나 연구위원님은 이마트 물류센터건 어디건 항상 직접 가보시는데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너무 뜬금없죠, 전개가. 네, 직접 저희가- 먹어보라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순간 육수라고 네. 요거를 이게 국물에다가 넣거나 이제 뭐 이렇게 요리할 때 네. 쓰면 되는 건데 500ml에 500ml에 하나 정도 넣으시면은 네.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정도예요. 요리사가? 네. 요리 많이 하시나요? 종종 합니다. 종종 하세요? 종종. 이제 더 자주 직접 해보라. 네. 더 자주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걸로 순간 육수를 브이로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들었죠? 20개나 들었네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요리를 이걸 한번 집에서 써봤는데 네. 넣기 전과 넣은 후가 뭐에 드셨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된장찌개에 된장찌개요? 넣어봤는데 된장찌개에 넣거나 어떤 뭐 거 김치찌개 넣거나 된장찌개. 뭘 넣어도 훨씬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천연 육수입니다. 건강에도 그런가요? 좋아요. 네, 된장찌개. 네 한번 드셔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밍이 좋네요. 순간. 네. 순간 맛있어집니다. 순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는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하죠. 저희가 많이 애용을 하는데 요기요나 이제 배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이쪽 업황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사실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면도 그쵸. 있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 섹터도 아니에요. 그래요? 사실 유통 담당이라고 하면은 모든 유통 관련된 거를 다 담당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니군요. 네. 근데 요새 워낙에 이런 업종 간의 경계가 좀 많이 흐려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담당하시는 분이 보통 인터넷 섹터 하시는 네. 분들이 담당하셨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이랑 게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커버하시거든요. 근데 네. 네이버가 최근에 핀테크 쪽도 그렇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너무 보니까 많이 하죠. 예, 네. 저희 유통이나 금융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하고 같이 좀 협업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유통 섹터를 보면은 네. 뭐 쿠팡, 이마트 이런 데를 보나 아니면 뭐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보나 아니면 그 밑에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 네. 뭐 부릉이나 바로고 이런 데 보나 경쟁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이요. 네. 네, 너무 심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 발달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배송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국토 면적을 또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5등 정도 하거든요. 5등이 나왔나요? 되게 큰 규모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그 나라들 목록 중에서 아마존이 여태까지 진출을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인즉슨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친 건가요? 아마존을? 물리쳤다기보다 아마존 굳이 뭐 여기 굳이 여기까지? 네, 뭐 어쨌든 이번에 11번가랑 같이 해서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뭐 직접적인 그런 직진출이라고 약간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에 있어서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나라다. 빡세군요. 한국 빡센 나라가. 나라입니다. 네, 정말 빡세죠. 네. 네. 그리고 또 배송은 더 이상 느려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일단 쿠팡이 2일 배송으로 시작을 했고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새벽 배송을 또 구현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배달의 민족 비마트 네. 같은 경우가 1시간 내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기요의 요마트가 강남권이긴 하지만 30분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시 배송이 더 늦어지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가격을 엄청 낮춰서 막 80% 할인이 되지 않는 한 배송은 이제 더 이상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30분 만에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을 해주는데 네. 쿠팡처럼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좀 벌면서 이렇게 빠른 배송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은 편의점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쪽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배달 대행 쪽이라서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편의점 점주님들은 사실 그냥 배달 매출이 추가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네. 대한 배달 비용은 이제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 네.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달 비용은 이제 배달 대행 업체가 가져가는 거니까 편의점은 중간에서 그냥 뭐 수혜 받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비용하는 건 있겠지만은. 그리고 더불어서 비마트 같은 경우 배달의 민족에 실제로 다 매입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들 다 사입을 해가지고. 아, 여기도 사입인가요? 예,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약간 허름한 그런 건물에 보시면 3층 막 이런데 배달의 민족 비마트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도시에 몇십 개가 있어요. 허름한 건물에 네. 어딘가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또 갔다 네, 오셨군요. 갔다 왔어요. 모든 데를 영등포. 나가보시는군요. 제가 그 어떻게 갔다 왔냐면은 그 배달의 민족 비마트 그 후기가 제일 많은 데가 DC 인사이드 알바 갤러리예요. 거기 가면 이제 알바 후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알바 뽑는 거를 뭐 그런 사람인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은 여기서 구한다라고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주소를 다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가까운 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허름한 건물 3층 이런 데에서 다 물건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배민은 기본적으로 배민 라이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마트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흔히 제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할 때는 아, 이 배달 기사분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네. 아니군요. 비마트로 주문하시는 거는 비마트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거고요. 예, 편의점 주문하시는 건 편의점에서 나가는 게 맞긴 해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둘다 만약에 있네요. 배달의 민족 비마트 코너에서 주문하신 거는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네. 근데 비마트 주문들 보통 선호를 하세요. 왜냐면은 배민 라이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주문이 비마트랑 그다음에 음식 배달인데, 음식 배달은 이제 국물이 막 흐르고 식고 면이 불고 이런 그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 갖고 가면 또 컴플레인 하시잖아요.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근데 비마트 물건들은 다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없으니까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많이 애용하시나요? 저는 배달해봤기 때문에 이제 애용 안 합니다. 아, 그 고충을 안 네, 하시는군요. 그냥 제가 가서 하는 게. 아, 가서 그냥 사시는 게. 네, 그냥 나 혼자 힘들고 말자. 네. 그렇군요. 네. 한번 이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예. 한번 해보시고 또 가끔 매너리즘 빠지실 때 알바도 해보세요. 예, 도보로 괜찮아요. 아. 예. 제가 시키고 제가 알바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쿠팡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네. 언제 상장을 하게 되죠? 일단은 S1이 지금 나온 거는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빠르면 뭐 3월 초쯤에 상장 일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왔다는 거는 뭐 보완해야 될 걸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한 게 다 나온 거다 보니까, S1이 나온 거는. 그래서 뭐 정말로 이르면 3월 안에도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안에 내가 직접 쿠팡 주식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올라오면요. 예, 그쵸. 저희가 그렇군요. 공모주는 이제 미국은 개인이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상장된 이제, 이후에. 공모주 ETF들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발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쵸. 이미 다 색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색출? 예, 어떤 ETF를 사야지 이제 공모주 ETF도 막 네네네. 여러 개 라인업이 되어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이 쿠팡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사전 미팅 할 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적자를 많이 내는 게 보통 같이 가는 그런 수순인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흑자를 내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싫어하나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정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오면은 밸류에이션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쁘게 만든다. 네, 이게 딱 이만큼 낮다라고 하면은 정해져 버리는 거라서 그때부터 비싸다라는 논리가 그게 타당성이 훨씬 높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적자면은 보통 PSR이라는 잣대를 네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매출액에 이제 기반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요. 네. 예. 근데 만약에 흑자가 나서 흑자가 나게 이익이 되면? 난다면 이익이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네. 그 큰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붙여야 되는 멀티플을 엄청 높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는 거죠. 예. PR이 막 100배, 200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와 그때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오히려 흑자를 내는 게 이런 업체들한테는 되게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다. 예.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쿠팡의 흑자가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한 힌트도 주셨죠. 힌트라기보다 그냥 제 추정치? 추정치 네. 열심히 계산을 해주셨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수치가? 한 30조 후반에서 42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어떤 게? 거래액 거래액 기준입니다. 거래액 네, 기준으로. 거래액 기준이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의 그런 똑같은 비용 구조와 마진율로 가정했을 때의 수치이고요. 그게 달라진다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시점이 네, 차이 네, 좀 네. 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쿠팡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물류센터도 가시고 뭐 비마트, 요마트? 네, 비마트, 네, 물류센터. 물류센터도 직접 그런 거. 가시고 네. 한 그 다양한 직접 경험 담은 이 오리나 연구원님이 운영하시는 유통귀환이라는 채널에도 나오면은 생생한 후기를 좀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길 이용? 바라고요. 네, 많이 봐주시고요.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네. 가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 때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가능하시겠죠? 예.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